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기아의 K8 하이브리드 촬영을 끝내고 퇴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2023 K8이고요. 트림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트림의 드라이브 와이즈만 추가가 된 차량 가액이 한 4,200이 조금 안 돼요. 아무튼 K8이 첫 출시된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타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K8이 이게 나온 지 한 2년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요즘 다시 약간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소나타의 가격이 공개가 되었잖아요. 물론 소나타 구형에 비해서 정말 좋아지고 예뻐지고 최첨단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격이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아니 누가 소나타를 4천만 원 넘게 주고 사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K8이 낫지 않냐. 솔직히 그랜저는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이 돈이면은 K8이 낫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고요. 저부터도 이렇게 시승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K8이 처음 나왔을 때 가격 포지션이 좀 애매했거든요. 은근히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K8을 안 살 거다, 그리고 K8은 가성비가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고물가가 지속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가격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식료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다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차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안 좋다고 느껴졌던 K8이 이제서야 뭔가 좀 내 돈 주고 사도 괜찮은 그런 차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솔직히 말해서 같은 4천만 원으로 너 소나타 살래? K8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K8을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옵션이 많은 차들이 타고 다닐 때 만족도가 높고 운전자도 편안하고 예쁘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 차 급에서 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누누이 그돈 C 시리즈에서도 많이 말을 했지만 차급에서 느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승차감하고 정숙도입니다. 요거는 아래급에서 엄청난 옵션들을 다 둘러도 윗급만큼 좋은 차를 여태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왕 같은 돈이면은 윗급을 사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일단 또 이게 여기서 또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 파워트레인이 가솔린 기준으로 1.6하고 2.0이 있고요. K8 같은 경우는 2.5와 3.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이 두 차종이 그냥 아예 다른데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좀 자동차세가 엄청 많이 나가지는 않는 그런 배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K8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준대형,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상 같은 돈을 주고 K8을 사더라도 이제 유지비에 있어서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돈이 좀 더 나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사실 경차가 최고로 가성비가 좋긴 하죠. 현재 스마트 크루즈를 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를 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K8에서 신규 트림이 출시가 됐거든요. 시그니처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시그니처 트림에서 옵션을 조금 더 추가한 그런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그니처에서 드와라든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신규 트림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 시그니처 스페셜을 봤더니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거랑 또 이제 내외장 전용 칼라 요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아직 K8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을 타보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같은 플랫폼,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그랜저에서는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으면은 좀 노면이 안 좋은 도로들 있잖아요. 크랙도 많고 방지턱도 많고 좀 약간 울릉불릉한 도로, 그런 도로에선 좋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항속할 때에는 사실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 유무가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좀 승차감이 좋은 세그먼트다 보니까 그 옵션이 있다고 해서 뭔가 엄청나게 좋다고 느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안 넣으셔도 편안하게 타고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노블레스에다가 이 드라이브 와이즈만 추가를 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 전동식, 그리고 이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 디지털 계기판,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윗트림을 선택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게 차량 가액이 4,200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사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진짜 가성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K8은 2.5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5 K8 기준으로 시작 트림이 3,7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옵션 넣고 하면은 한 4천만 원 정도의 좀 괜찮은 트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4천만 원이면 요즘 이제 또 이제 차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아래 등급을 뭐 선택을 하더라도 옵션 넣고 뭐 트림 선택하고 하면은 옛날에는 3천이 금방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4천이 또 금방 넘는 시대가 다가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승차감 편안하고 뭐 디자인도 뭐 이제서야 좀 괜찮아 보이고 뭐 편의 장비도 많고 K8이 정말 괜찮은 선택지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K8 같은 경우는 초기에 출시가 됐을 때 좀 디자인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저부터도 좀 낯설었었거든요. 아, 이게 디자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뭔가 좀 유니크하면서도 스탠다드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 국산차 하이브리드 이 엔진 기술이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뭐 엔진 오일 증가만 빼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 EV 모드의 주행이 정말 적극적이다라고 느껴지고요. 이렇게 EV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 개입이 되었을 때 솔직히 이게 엔진 소음 진동이 거의 안 느껴져요. 정말 예민하신 분이 아니라면 좀 느끼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엔진룸 방음을 잘 해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엔진 미션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인지 아무튼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EV 주행이다가 지금 방금 또 이제 엔진 개입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엔진 개입이 되었을 때 진짜 뭐 별다른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게 엔진 개입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침 또 앞에 빠지는 구간이 있어서 코너링과 핸들링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가파른 코너 구간인데요. 약간 언더스티어가 살짝 느껴집니다. 그래도 비교적 차분하게 가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전륜구동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체도 이제 5m가 넘잖아요. 휠베이스도 길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코너에서는 좀 날렵하거나 예리한 맛은 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핸들 무게감 같은 경우는 약간 묵직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핸들 무게감이 막 너무 가벼운 차들은 오히려 불안해서 좀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K8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서 적당히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K 시리즈 자체가 뭔가 이제 뭐 한국인의 정서에 맞춰가지고 막 빨리 가고 빨리 서고 약간 빨리빨리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K5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K8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랜저의 대항마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좀 나긋나긋하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런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동될 때에도 뭔가 팍팍 서지 않고 부드럽게 감속이 되는 부드럽게 감속이 돼요.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EV 모드로 주행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하철을 탄 것처럼 약간 KTX를 탄 것처럼 그냥 부드럽게 그냥 슥 하고 이렇게 출발이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엔진 개입이 되면서 본격적인 동력이 들어가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요 맛에 사실 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7인치 휠 사양이라서 공인 연비가 18km고요. 제가 테스트 주행이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촬영을 위해서 계속 주행했을 때에도 연비가 19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인 연비보다 확실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막 5m가 넘는 전장이 5m가 넘는 큰 차에 연비가 20km가 넘게 나오는 차량은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다 보니까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 세그먼트가 작아질수록 공차 중량도 줄어들고 좀 더 연비가 좋은 차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큰 차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차 중량도 더 나가기 때문에 약간 연비의 손실이 좀 큰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기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연비를 상승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면은 사실 이 큰 차를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K8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급에서 좋은 거지 그냥 이제 내가 차를 뭐 살까 해가지고 완전 시작 단계일 때는 K8이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준대용으로 차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좀 가성비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살면서 집도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처럼 차도 급을 하나하나 올려가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막 편안하고 크고 넓고 좋고 비싼 차를 처음 타게 된다면은 좀 아래 등급 차량을 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불편하고 좁고 그러다 보니까 옵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뭐 소형급으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조금 여유가 되신다 하시면은 준준형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본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초기형에 비해서 2023년식은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건가? 뭐 옵션의 재구성이 있긴 하지만 이 전 트림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이 콘솔 오버 위쪽에 라이트가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라이트가 원래 이렇게 동그라미는 두 개는 원래 있었고요. 여기 앞쪽에 일자로 쭉 이어진 그 라이트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요거 하나 추가가 됐다고 40만 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머, 이 한 줄 하나로 40만 원을 뜯어간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보더라도 솔직히 이거 안 넣어주고 그냥 40만 원 빼줬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걸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다. 하지만 40만 원이 추가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바이저 이런 데에도 자동으로 이렇게 LED 램프가 들어옵니다. 램프류 같은 경우는 뭐 호박등 없이 전체적으로 LED 반짝반짝 새하얀 등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 중에 하나가 노블레스 트림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윗등급부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데요. K8 같은 경우는 이 대시보드랑 아니면 이 도어 트림 이쪽에 일반적인 뭐 직접 발광식의 선형이 아니고 약간 다이아몬드 패턴이 있거든요. 이 대시보드도 그렇고 도어 트림도 그렇고 그 다이아몬드 패턴 안에 조그맣게 뭔가 점으로 콕콕콕콕 박아놓은 것처럼 점 형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제가 K8이 처음 나왔을 때 시승기를 올렸을 때 탔었던 그 차량이 바로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었던 차량인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렇게 점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그렇게 급을 올려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을 바에는 돈을 아끼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블랙이랑 또 이렇게 약간 라이트 베이지 컬러의 이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카멜이라기보다는 좀 톤이 많이 다운된 브라운 시트에 가까운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 시트를 선택을 했을 때보다 실내 이런 느낌이 조금 더 환해지다 보니까 이 브라운 시트가 좀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항상 저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